제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요, 카메라로 변경을 했는데요. 요거를 바라보는 뷰를 변경한다고 해서 관점 뷰포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관점 뷰포트 레이블, 포인트 오브 뷰 레이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바라보는 방향, 시점, 이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퍼스펙시브 뷰였죠. 퍼스펙시브 뷰여서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카메라 뷰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명을 설치하는데요, 이 타깃 라이트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되는 라이트를 설치했을 때 역시 라이트 부분에 음? 자, 이렇게 스팟 라이트나 어떤 그 일반적으로 보면 이 스탠다드에 있는 라이트, 특히 스팟 라이트라든지 타겟 다이렉트 라이트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라이트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을 이렇게 규정해서 볼 수도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카메라죠.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카메라 뷰로 이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자,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대신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는 카메라 뷰로 바꿔서 작업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어, 퍼스펙시브 뷰나 또는 탑, 바텀,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뷰를 통해서 시점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다 동일한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은 익스텐드 뷰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확장 뷰포트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기능은 없고요. 좀 특수한 작업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뭐 모션이라든지 또 바이피드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뭐 그다음에 매트리얼 익스플로러 어떤 재질을 설정할 때 클릭하시면은 뷰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레이아웃 바꿔주는 기능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다시 원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Show Safe Frame 저번 시간에 봤었죠. 여기서 Config Report에서 Safe Frame을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퍼스펙시브에서도 Show Safe Frame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축키는 Shift F입니다. Shift F. 자, 그다음 비포트 클리핑이라는 거는 이 시점 여기에 보면은 원래 클리핑이라는 기능은 카메라에서 설정하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즉 원거리나 근거리의 어떤 가시성을 확보하는 기능인데 여기서 이 조절자를 이용해서 카메라 뷰에서 바라보는 어떤 오브젝트의 가시성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객체가 지금 잘려나가죠. 이걸 클리핑이라고 합니다. 즉 내부를 이런 식으로 잘라서 투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뒤쪽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서 카메라의 타겟점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겠고요. 원래 이거는 화면상에서만 보여지는 기능이고요. 원래는 카메라에서 클리핑이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하고자 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러면 셀렉트 카메라 선택하는 거고요. 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Show Safe Frame 이 부분과 카메라 설치하실 때 카메라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뷰포트를 변경하는 거,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는 음영 처리 레이블이라고 얘기하죠. 음영 처리 레이블. 음영 처리를 세이딩이라고 합니다. 세이딩. 세이딩 뷰포트 레이블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브젝트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그걸 나타냅니다. 시각적으로. 자, 스탠다드에서 클릭을 해보면은 하이 퀄리티, 스탠다드, 퍼포먼스, DX 모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현재 박스에다가 어떤 재질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재질을 설정했을 때요. 하이 퀄리티는 고품질이라는 뜻입니다. 고품질. 즉 어떤 앞서서 우리가 일반 부분에서 여기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텍스처 맵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품질의 어떤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텍스처 맵을 사용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어떤 최대 해상도로 설정했을 경우 역시 음영 처리 레이블에서도 하이 퀄리티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 퀄리티로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뷰포트가 약간 느려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탠다드 상태에서 표준 음영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 뷰포트를 보는 거고요. 요거는 뷰포트 상에서 텍스처 맵을 보는 방식을 설정하는 것이지 실제 렌더링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실제 렌더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뷰포트 상에서 어떤 식으로 즉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질지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 퀄리티는 고품질이고요. 스탠다드는 표준.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이 퍼포먼스는 성능 음영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텍스처 맵은 사라집니다. 이거는 주로 조명을 설치하실 때요. 조명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조명에 관련된 조명에 대해 음영 처리를 최대화시켜 주는 겁니다. 최대화시켜 주는 거. 이 조명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 의미도 없고요. 조명을 설치한 다음에는 조명에 관련된 음영 처리 부분을 최대화시켜 주는 성능 옵션이고 이 퍼포먼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맵이 사라집니다. 맵을 사라져서 좀 단순화시켜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DX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DX 모드는 비포트 상에서 미리 보기 할 때 다이렉트 X라는 쉐이드를 이용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재질 편집기에서 작업할 때 다이렉트 X라는 재질 타입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미리 보기 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나 퍼포먼스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일반적으로 스탠다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때, 그때는 퍼포먼스 상태에서 비포트를 작업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작업합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앤 섀도우인데요. 이거는 조명 및 그림자입니다. 예, 조명과 그림자에 관련된 하위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메테리얼이라는 부분은 재질에 대한 표시 옵션입니다. 재질을 적용했을 때 그 재질을 어떤 식으로 비포트 상에서 표시할지 그걸 지정하는 거고요. 자, 비포트 글로벌 세팅과 퍼뷰 프리셋은 좀 이따 볼 텐데요. 클릭하면은 자, 비포트 글로벌 세팅. 자, 앞에서 봤던 이 부분이죠. 자, 일반 레이어에서 봤던 컨피그 비포트 요 기능과 같은 겁니다. 자, 라이팅 앤 섀도우 부분에 보면은 조명 및 그림자의 하위 메뉴로서 Illuminate with Default Light, Illuminate with Scene Light, 그 다음에 Scene Light Control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디폴트 라이트와 신 라이트 요거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디폴트 라이트란 건요 일종의 어, 가상의 조명입니다. 가상 조명. 가상의 조명을 이용해서 장면을 본다 그런 의미인데요.
맥스에는 이 가상의 조명이라는 어, 라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즉, 원 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명을 한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조명이 한 개가 있다는 뜻이고, 투 라이트는 조명이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디폴트 라이트라는 거는, 이 디폴트 라이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비포트 상에 있는, 즉 화면상에 있는 오브젝트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디폴트 라이트가 없으면요, 이 조명이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겠죠. 즉 오브젝트를 이 화면상에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트가 디폴트 라이트입니다. 즉 가상의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씬 라이트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장면 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디폴트 라이트, 이거는 기본 라이트인데요. 이건 가상의 라이트라고 하고요. 장면에서 이렇게 라이트가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장면에서 라이트가 설치가 될 경우에는 디폴트 라이트는 무시가 됩니다. 무시. 즉, 장면 라이트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기본 라이트는 무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장면 기본 라이트를 통해서 장면을 보겠다는 뜻이고요. 그 eliminate with a scene light, 보시다시피 이렇게 설치된 라이트를 통해서 어떤 비포트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 이게 use defined라고 바뀌게 되는데요. 요거는 purview preset이라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 옵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신 라이터 또는 디폴트 라이터 이 부분과 같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은 다시 원래대로 바뀌게 되고요. 자, 기본 라이트 사용할 것인지 장면 라이트 사용할 것인지 보는 거고요. 보통 요거는 뭐 별도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로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서 건드리지 않고요. 그럼 신 라이트 컨트롤 부분에 보면은 장면 라이트를 사용할 경우에 제어하는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섀도우인데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적용할지 안 할지를 여기서 보는 거고요. 즉 그림자가 있으면은 또 어떤 조명으로부터 어떤 그림자를 사용할 때 요거는 카메라를 조금 위로, 또 오브젝트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없으시죠? 그러니까 앰비언트 오클리전이란 말은 이건 주변 표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앰비언트 오클리전, 줄여서 AO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주변 폐색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 앰비언트라는 말이 주변이라는 뜻이고요. 오클리전이라는 용어가 폐색이란 말인데 이건 오브젝트의 그 경계선 부분, 오브젝트 즉 엣지 부분이죠. 엣지 부분을 조금 더 짙게, 그리고 카메라에서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엣지 부분을 좀 진하게 표시할지 좀 연하게 표시할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앰비언트 오클리전이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주로 멘탈리에서 좀 오래 사용되었던 개념인데 맥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잘 쓰지는 않습니다. V-Ray에서도 있고요, 멘탈레이에서 있고 뭐 여러 가지 렌더러들이 다 지원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매트리얼 제가 하면은 재질을 정했을 때 그 재질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enable transparency라는 거는 어떤 재질이 투명할 때 그걸 그대로 보여준다 뭐 그런 의미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쉐이딩인데요. 이거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스타일 레이블 메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새벽이다 보니까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 디폴트 쉐이딩 상태고요. 그 다음에 패치라는 상태인데요. 이건 오브젝트를 각이 지은 상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자,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부드럽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각이 진 상태로 보여지죠. 이게 패치입니다. 디폴트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표시가 되고요. 바운디 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경계 상자라고 합니다. 경계 상자, 바운디 박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인데요. 어, 오브젝트를 박스 형태로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박스 형태로 표시 이렇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 건축이나 인테리어 작업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뷰포트를 움직일 때 상당히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속도가 빠르죠. 오브젝트를 말 그대로 단순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제품 모델링 하거나 그럴 때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아주 장면에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배치가 될 때는 뷰포트가 이렇게 움직일 때 약간 그 느려지는 현상이랄까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완화시켜주는 기분이죠. 자, 플랫 칼라 단순하죠.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어, 플랫이라는 게 평면이죠. 평면. 그냥 하나의 단순한 평면 상태로 본다 그런 의미고요. 그럼 히든 라인은 숨은 선이라고 합니다. 숨은 선. 이 오브젝트의 숨은 선을 보는 기능. 그다음에 클레이. 이건 점토입니다. 즉 어떤 찰흙 있죠. 찰흙 상태로 뭐 그런 보는 거고요. 그럼 스타일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그라파이트 연필이죠. 연필 적용된 상태에 보는 거. 칼라 펜실 색연필입니다. 그다음에 잉크. 그다음에 칼라 잉크. 아크릴. 그다음 파스텔. 이런 식으로 어떤 뷰포트를 보고 싶은 방향, 보고 싶은 어떤 형태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주로 애니메이션 쪽이나 또는 웹툰 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렌더링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객체를 모델링 한 다음에 별도로 렌더링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캡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레임 오버와이드, 이 와이프레임 상태에서 재제닝 한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자, 디스플레이 백그라운드는 저번에 비포트 컨피그레이션에서 백그라운드를 여기서 그라디안트로 할 것인지 솔리드로 할 것인지 또는 환경 맵으로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여기서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컬러, 그라디안트 좀 다르죠. 위쪽 부분이 좀 더 진해집니다. 그 environment and background color 배경색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와이어프레임 상태입니다. 와이어프레임. 오브젝트를 면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보는 건데요. 단축키는 F3번입니다. F3번 한번 누를 때마다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엣지 상태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 엣지 페이스트죠. 여기 보시면 엣지 페이스트 체크를 없애면은
엣지가 없어집니다. 단축키는 F4번입니다. F3번, F4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퍼뷰 프리퍼런스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퍼뷰 프리셋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은 퍼뷰 프리셋, 퍼뷰 프리셋 프리퍼런스. 이게 뭡니까? 자, 퍼뷰 프리셋,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에서 여기서 스타일에서 퍼뷰 프리퍼런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메뉴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좀 시간이, 자, 요거 마지막 그냥 하겠습니다. 자, 퍼뷰 프리셋은 사용자 사전 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음영 처리 부분에서 설정한 이런 기능들을 사용자가 한꺼번에 조정하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전 설정 대화 상자입니다. 뷰 세팅 프리셋 스탠다드 할 것인지 퀄리티를 할 것인지 퍼포먼스를 할 것인지 여기 있었죠. 요 기능 그렇죠. 그 다음에 렌딩 레벨은 기본값으로, 어드밴스도 DX 모드로, 이 베이직은 기본값으로 하는 거고요. 즉 이게 렌딩 레벨이라고 실제 렌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포터 상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라이팅 앤 섀도우 일루미네이터 조명을 사용하는데, 이제 조명을 이용해서 비포터를 확인하는데요. 디폴트 라이트를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신 라이트를 사용할 것인지, 요거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요거죠, 요거. 기본 라이터, 디폴트, 그 다음에 장면 라이터. 자, 그걸 컨트롤 하는 건데요. 디폴트 라이트를 쓰고 또는 장면 라이트를 쓰고 차이점이고요. 그럼 디폴트 라이트 쓸 때 두 개의 기본 라이트를 쓸 것인지 한 개의 라이트를 쓸 것인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음영 처리된 부분을 잡으시면요,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라이트가 있는 것과 두 개의 라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오브젝트에 쉐이딩 되는 일종의 그림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좋으신 분은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또는 두 개의 그림자, 두 개의 조명을 이용해서 세팅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 앤 섀도우 퀄리티. 자, 이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포터 상에서 해상도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거 실제 렌더링 하는 거하고는 관계없고요. 비포터 상에서 그냥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디테일은 떨어집니다. 자, 라이팅 앤 섀도우 퀄리티 이 부분 설정할 수 있고요. 디폴트 라이터 팔로우 뷰 앵글이라는 것은 기본 라이트를 일정한 각도 값을 통해서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라이트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스팟 라이트라는 것은 일정한 조명으로 스팟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일정한 각도가 있습니다. 자, 조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이렇게 스팟 형태로 쏘게 되면은 여기서 조명으로부터 빛이 발산하는 요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까지를 각도라고 얘기합니다. 각도. 빛이 발산되는, 빛이 발산하는 각도인데요. 요 각도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별 의미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 오브젝트에서 하이라이트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나머지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간만 많이 걸리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뷰 프리퍼런스. 이거는 요 기능입니다. 퍼뷰 프리퍼런스. 자, 이건 엣지 페이스트. 그 다음에 요 기능이죠. F4번 누른 것과 같은 거고요. 그럼 셀렉션 브래켓이라는 거는 오브젝트를 셀렉했을 때 이렇게 이 상자가 나타나죠. 상자. 이걸 셀렉션 브래켓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없어지죠. 이거는 단축키 J입니다. J.
이거는 오브젝트 주위에 박스가 나타난 겁니다. 박스. 선택 박스가 나타나는 거죠. 단축키는 J입니다. J.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J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없어지고요. 자, display selected with edge paste.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엣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요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저 엣지 페이스트를 켜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그 오브젝트에 숨겨진 엣지를 표시해주는, 자, 선택 안 하면 없어지죠. 요 기능이 여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Display selected with 엣지 페이스트, 이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Save select face, 이거는 선택한 오브젝트를 쉐딩 보겠다, 그런 의미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엣지 페이스, 셀렉션 브라켓, 디스플레이 셀렉티드 위드 엣지 페이스, 요 기능입니다. 자, 이번 전체적으로 이제 2회에 걸쳐서 레이블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